11월 6일 장전 시장입니다. 자, 이 3대 지수는 대선 일정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기업들이 강한 탄력이 나오면서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상하락 종목들도 8대2 정도 비율로 우위로 나왔고, 네, 그리고 오늘은 대형주, 중소형주, 러셀 지수도 크게 많이 올랐죠. 네, 업종 가리지 않고 상승이 나왔다는 점들, 오늘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이크로 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메타, 구글, 빅7 종목들이 다 같이 올랐습니다. 사실 엔비디아 빼고는 실적 발표를 모두 마쳤고, 그리고 대선 시즌이 있긴 하지만은 일단은 대선 결과가 좀 늦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좀 눌렀던 주가들의 방향성, 그리고 사실 미국 대선 대통령이 된다면은 둘이 정책은 다를지 몰라도 결국 미국을 위한 그런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일단은 이 허니문 랠리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더 시장에 뿌려지지 않았나, 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엔비디아가 여러분들 시가총액 1위를 다시 한 번 더 탈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가 재밌었어요. 트럼프 미디어가 장중에 16%가까지 올랐다가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급락 마감을 했어요. 1%대 16%까지 올랐다가 음봉 마감했다. 제가 새벽에 올려드렸죠. 트럼프 미디어 급등하는데 트럼프 지지율이 앞서는 건가요? 했는데 장마판이 크게 떨어졌고, 그렇다고 뭐 해리스 관련 테마주가 오른 것도 없습니다. 오른 특징주는 뭐냐면은 코인베이스, 그냥 누가 돼도 수혜가 될 수 있는 거. 비트코인은 제가 누가 돼도 수혜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하나가 버티보넨스, 제가 정말 강추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올해 계속 이거를 강력 추천했는데 결국 에너지다. 근데 결국 에너지 업종들로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게, 결국 트럼프가 뭐 소형 모듈러 원전을 하건 아니면 레거시 석유화학을 밀어주든, 아니면은 해리스가 당선돼서 다시 2차전지 전기차 관련된 정책을 또 확대를 하고 IR 관련 테마주들을 정책들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전력 인프라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점들. 그래서 버티보는스가 크게 올랐다는 점도, 오늘 이거 딱 보니까 미국 애들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 괜히 시간 쏟지 맙시다.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은 그냥 백종원의 더본코리아, 천하제일 단타대회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왜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유재석이랑 백종원 모르는 사람도 없을걸요. 정말 어린아이들까지 백종원은 다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들의 가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공모가 상단 친 거부터가 그냥 과열되었어요. 이미 이 말도 돈도 못 버는 기업이 지금 5천억이야. 그래서 말이 안 되지만은 이게 바로 한국 주식이라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올해 주식에 묶이는 개인 투자자들이 무려 56만 명이라고 합니다. 56만 명이 우리를 떠났어. 네, 물론 그 중에 절반 이상은 나중에 다시 돌아올 겁니다. 사실 주식은 또 아시겠지만 도박성 심리가 굉장히 강한 투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접었다가 다시 펴고 접었다가 다시 펴고 이렇게 하죠. 폴더블 폰도 아니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 금투세 그리고 대선 끝난 뒤에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은 우리나라 좀 증시의 반등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자, 국제유가가 5거래 연속 상승이 나왔습니다. 최근 오펙에서 증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12월 달에 결정하기로 연기를 했고, 이란과 이스라엘 중동 리스크, 북한, 러시아, 최근에 이제 대선 앞두고 강경한 반응들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대한 영향, 플러스 중국이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들, 중국이 돈 풀면은 원자재 가격 좀 상승하겠네, 이런 기대감들이 좀 적용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다행히 달러는 좀 조정이 나왔다는 점도, 국채금리도 조정이 나왔죠. 이런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블룸버그에서 재밌는 내용이 나왔어요. 한국이 트럼프 당선 시에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를 검토하겠다.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석유를 지금 찍어내고 있는 나라가 어디다? 미국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트럼프에 잘 보이려고 미국 에너지를 수입 확대할 수 있다는 점들, 이런 또 내용이 나왔어요. 아무튼 트럼프가 된다면은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갈 한국이 된다는 거는 명확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대선 정말 예측이 안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최근에 북한 미사일 발사, 미국 도발에 대한 정당한 조치다라고 좀 최근에 커버를 쳐주는, 얘들 뭐 최근에 뭐 브로맨스 하나요? 네, 계속 그냥 북한군 1만 명 정도가 지금 러시아에 넘어갔다고 하죠. 그래서 러시아와 북한의 미래 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는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점들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중국이 어제 리창 총리가 우리 5% 달성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 10조 위안, 무려 한국 돈으로 2천조, 네, 한국의 이 1년 예산 GDP의 한 3배 정도, 우리나라가 이제 500억에서 많으면 650조 원 정도로 이제
이런 예산을 꾸리는데 거의 한 3배가 넘어가는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점, 특히 이게 트럼프가 되면은 더 돈을 더 뿌릴 수 있다고 해요. 왜냐면 결국에는 미국도 달러 채권 찍어내죠. 중국도 찍어내죠. 사실 이거 우리나라한테는 기회입니다. 기회. 그래서 만약에 둘이서 돈을 찍어내는 경쟁이 붙는다? 우리나라는 나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네, 저는 그걸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만도 지금 전기세 때문에 제가 전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대만 이 국민들이 9시 넘어가면은 이 전등 끄기 운동을 아직도 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들? 대만도 지금 전력이 부족해요. 대만도 탈원전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TSMC도 그렇고 전력이 부족해가지고 그런 국민적인 운동을 하고 있다는 점들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루미르가 좀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우주항공 이슈는 여러분들 초장기 관련 테마주다. 제가 유튜브도 최근에 영상을 찍어드렸잖아요. 물론 저는 이제 이노스페이스를 강력 추천드리긴 했는데 우주항공 관련 테마주들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제 이제 그린벨트 관련된 정보들, 이건 제가 한번 관련된 부동산들 파악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더라고요, 회사가. 여기 부동산 푸는데 회사가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제가 이건 좀 시간이 걸리겠다 해가지고 좀 시간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은행이 지금 계속적으로 CBDC 관련된 이슈 나오기 때문에 KCT 오늘 한번 다시 한번 더 공략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한국은행이 이자도 못 갚는 한계 기업이 너무 많다.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와, 너무 심하죠, 지금.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의 이 전체적인 기업들, 업종 섹터를 다 가리고는 40% 정도가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이자도 못 낸다고 합니다. 은행에 다 물려있대요, 지금 빚이. 그래서 구조조정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도 미국 따라서 긴축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망하는 회사가 나와야 돼요. 사실 긴축 정책이라는 건 뭡니까? 정급 회사들, 안 좋은 회사들 좀 무너뜨리고, 사실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기업들 몇 개 날라가고 체질 개선해야 되는 건데, 정부가 웃긴 게 코로나로 식당이랑 망할 것 같으니까 대출해주고, 기업들 망할 것 같으니까 대출해주고, 이럴 거면 금리 인상을 왜 한 거야?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금리 인상이라는 게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한 건데, 대출을 다 해줘버려가지고 더 물려서 사람들이 지금 경기는 안 좋아지는데, 아무튼 쉽지가 않다. 그래서 쉽지가 않다. 이게 조만간 여러분 스노우볼이라고 하죠. 눈덩이가 계속 커지면서 와가지고 한번 우리나라에 충격을 줄 겁니다. 그게 바로 IMF예요. 계속 덮어놓고 괜찮아요. 나라에서 지원해줄게 하다가 나라의 곳간이 비어버리면서 돈을 못 가는 상황이 오니까 한 방에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또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 정권에서 터뜨리기 싫거든, 이거. 생각해보세요. 이번에 가스가 전기값 올리는 것도 이제 몇 년 동안 동결 하고 있잖아요. 올리기만 하면은 반대하니까. 근데 누구는 해야 됩니다. 언젠간 터질 거예요, 여러분들. 네, 언젠간 터질 거고, 그 모든 터지는 스노우볼 기간에 했던 정권들이 다 욕을 처먹어야 된다는 점들, 네, 꼭 여러분들은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에 이제 너희들 공급망에서 중국 기업 빼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뭐 봐야 됩니까? 피델릭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걸 제외하고는 개별적인 종목들 보잉 드디어 끝났네요, 파업이. 네, 파업이 끝났고, 엔비디아는 중국 자율주행 스타트업에 자율주행 칩을 또 공급받기로 공급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좋죠. 뭐지? 이거 미국과 중국의 약간 빈틈을 공략한 거죠. 자율주행 칩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게 높은 레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넷플릭스는 좀 악재가 크게 떴네요. 최근에 오징어 게임 이슈 때문에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압수수색이 당했다는 점들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별적인 일정 종목도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명역, 항암학회, 개최하는데 매드벡터, ST큐브, 에이비언, 한미약품 등이 참석한다는 점들, 그리고 MSCI 반기 리뷰가 있습니다. 편입 예상 종목 리아킨바이오, 현대로템, LIG 넥스원, 편집 예상 종목 고려현, 세트론제약, KT가 있고, 더본코리아. 오늘 천하제일 단타대회, 여러분들에게 참가하라고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저는 이제 그런 거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아마 정말 많이 수급이 들어갈 거예요. 오늘 단타대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우리는 늘 하던 대로 합니다. 안전제일 대응으로 또 하루 잘 버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